안녕하세요. 휴먼버그입니다. 혹시 오늘 카톡을 하게 되면서 나를 몇 번 썼는지 세어본 적 있나요? 한번 해보시죠. 진짜로요. 지금 카톡 열어서 최근 대화방 하나 골라보고요. 나가 몇 번 나오는지 보통 10줄 안에 5번은 넘는 건 아닌지 한번 보시죠. 나 오늘 바빠. 나 점심 뭐 먹지? 나 좀 힘들어. 뭐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또는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서 나 어때? 나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썼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죠. 왜 그러냐면요. 나를 많이 쓰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당당하게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라고 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십만 건의 대화와 이메일을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너베이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에 LIWC라고 하는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편지, 일상 대화를 수십만 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컴퓨터로 전부 세어본 거죠. 결과가 좀 이상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나, 영어로 I죠. 이걸 훨씬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 당신, 그러니까 우리와 당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페너베이커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직감이랑은 좀 정반대였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덜 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나를 더 쓸 것 같은데 그게 틀렸다는 거거든요. 나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 말이 맞는지, 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 이게 대화에 깔리면 말투가 달라지게 됩니다. 방어적이 되고 변명이 늘어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무대 위에 조명이 나한테만 비추고 있다고 느끼는 거겠죠. 2000년에 토머스 길로비치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많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창비한 티셔츠를 입고 방에 들어갔을 때 본인은 모든 사람이 그걸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억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나라고 하는 단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대화를 할 때 자기 방어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런 문장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신뢰가 빠지고 대화가 불편해지고 결국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직장에서 회의할 때 한번 떠올려 보죠. 제가 이 부분을 했고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 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거죠. 근데 듣는 쪽에서는 이 사람의 공이 아니라 나 그게 먼저 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팀에서 이 부분을 정리했고요. 이건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내용인데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자가 리더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매번 그래요. 연애를 할 때도 비슷합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짜증나. 나 이런 거 싫어. 상대방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건데 듣는 사람한테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회사에서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가 뭔데라고 물어보겠죠. 대화가 됩니다. 그런 차이죠. 이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2013년에 호주인데요. 스테펀스와 헤슬럼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하나 내게 되는데요. 1901년 호주가 영국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 43번의 연방선거에서 총리 후보들이 한 연설을 전부 모은 겁니다. 대단하죠? 1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나, 영어로 하면 I죠. I를 몇 번 썼는지 우리죠. 위를 몇 번 썼는지를 세었습니다. 당선된 후보들은 79단어마다 한 번꼴로 우리를 썼습니다. 떨어진 후보들은 어떨까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더 많이 쓴 후보가 그래서 이긴 선거가 전체의 80%였다고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정당 이념이란 무관하게 우리를 쓰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한테도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전부 나를 전시하는 공간이잖아요. 나의 일상, 나의 취향, 내가 먹는 거, 나의 생각.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습관이 오프라인까지 번진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를 포장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실제 대화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가 주어인 문장만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 얘기를 듣다가도 나도 하면서 끊어버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악순환이 되죠. 나를 많이 쓰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거리를 두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더 나를 설명하게 되고 천천히 조용히 이 고리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카톡 단톡방에서 메시지 하나 보낼 때 나는 이게 좋은데를 우리 이거 해볼까 이렇게 바꿔보라는 겁니다. 딱 하루에 3번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대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의외인데요. 퇴근하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주어를 나에서 상황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대신에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차이로 듣는 사람이 뭔데라고 반응을 하게 되죠. 나로 시작하면 보고가 되고 상황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만든 건데 갈등이 생겼을 때 너 왜 맨날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럴 때 속상해 라고 바꿔서 말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대화 기술입니다. 나 전달법. 그런데 이거랑 오늘 이야기는 좀 다른 겁니다. 나 전달법에서의 나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고른 단어입니다. 내 감정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표현이죠. 반면에 페너베이커가 발견한 건 일상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문장이 나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나 오늘 이랬어. 나 이거 했어. 나는 말이야. 이건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같은 글자 나지만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습관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들어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건강한 소통입니다. 줄여야 할 나는 그게 아니라 대화 10줄 중 8줄 정도 나로 시작되는 그런 패턴, 그걸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예 안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해야 할 때 나라고 하는 단어는 꼭 필요한 단어죠. 다만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나를 과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대화가 전부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 카톡이 좋고 문자도 좋습니다. 이메일도 좋고요. 나가 몇 번 나왔는지 대화 중에 사용을 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먼버그였습니다. 고맙습니다.